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싱글 몰트 위스키 레벨업을 위한 클래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 현행 보틀과 올드 보틀의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싱글 몰트 위스키 고수로 넘어가는 길에 올드 보틀을 논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모든 올드 보틀이 맛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위스키는 올드 보틀이다. 네, 맞습니다. 전에 싱글 몰트 제대로 즐기기 제 영상 그 번외 편인 하이엔드 레전드 위스키 얼마일까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드 보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쉐리 오크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980년대 초에서 중반에서 일어난 그 스페인 주류 수출과 관련된 법률 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쉐리 오크통의 국외 유출 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쉐리 오크통은 그 스페인에서 수출 그리고 운송용으로 짠 오크통이에요. 실제 와이너리에서 쉐리 와인을 숙성시킨 오크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스코틀랜드로 가는 수출용에는 고숙성 고급 쉐리 와인들이 많이 담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쉐리 오크통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던 스코틀랜드가 그 뒤부터는 어쩔 수 없이 새 오크통을 짜서 쉐리 와인을 다시 넣거나 아니면 시즈닝을 하는 등 전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오크통을 위스키 숙성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이제 위스키의 맛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죠.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진한 풍미와 세월을 품은 어떤 깊이감 있는 맛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보틀이 다 별로다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올드 보틀이 좀 더 맛있을 뿐이죠. 이 올드 보틀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80년대 이전에 증류가 된 보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드 보틀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제대로 된 올드 보틀은 50년대에서 60년대라고 합니다. 70년대부터는 지뢰가 자주 나타난다고들 하네요. 그러나 사실 올드 보틀이 맛있는 이유는 오크통만의 영향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쉐리 오크통 때문이라면 쉐리 캐스크 말고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는 현행과 올드 보틀이 맛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게 또 맛이 또 다르거든요. 결국 이건 아무래도 쉐리 캐스크에 얽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과거 몰팅의 방식, 증류의 방식, 그리고 또 냉각 방식, 보리와 효모의 품종 등 올드보틀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클래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드보틀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보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보틀들은 국내에서 맛보기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맛볼 수 있는 올드 보틀들로 한정하게 되면 보틀 선정에 한계가 있고요. 클래스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해외로 한번 진출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 보틀들을 바에서 주구장창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지면 같은 보틀을 바에서 또다시 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는 가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클래스는 제가 마셔본 보틀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드보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쉐리와 버번 베이스 그리고 피트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스크 1 쉐리입니다. 글렌드로낙 12년인데요. 이거는 1980년대 보틀링된 제품입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에 증류된 원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드 쉐리가 이런 맛이구나, 이런 향이구나 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보틀입니다. 이 위스키는 제가 집에 이제 바이알이 좀 쟁여놓은 게 있어서요, 조만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좀 미루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현행 글렌드로낙 12년과 뭐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이건 12년보다 현행 18년과 비교해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스키 베이스에서는 90.58점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위스키 베이스가 제가 한 달 전쯤에 확인했을 때 92점대였던 것 같은데요, 뭐 한 달 사이에 1점 이상 내려갔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보틀로 유명한 참고 사이트인 몰트매니악과 위스키펀은 92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추후에 리뷰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테스크 2는 버번 캐스크 숙성입니다. 바로 로즈뱅크 제니스 15년입니다. 여기서 제니스는 수입사를 말하는 거고요, 1975년 보틀링이니까요 1960년 증류분이네요. 올드보틀을 마시기 굉장히 좋은 증류 시기로 보입니다. 도수는 무려 61도입니다.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으로 보이고요. 버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로즈뱅크 증류소는 폐쇄가 돼서 현행 보틀과의 비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스키 베이스 현재 90.17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크 3 피트입니다. 아드백 10년 스피릿 버전인데요, 아까 쉐리 쪽의 글렌드로낙 12년처럼 1980년대 보틀링입니다. 아드백 10년 현행 보틀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스프릿 버전은 쉐리 베이스예요. 쉐리 캐스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쉐리 베이스인 그 우가다일 있잖아요, 아드백 우가다일과 비교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 베이스 기준 90.58점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틀들은 해외에서 잔당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는 글렌드로낙 12년이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한 10만원.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올드보틀에 입문하되 그래도 좀 괜찮은 보틀을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외에서 마주치는 날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하셔도 곤란할 수 있지만 저만큼은 올드보틀을 처음 경험할 때 정말 어나더 레벨을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이보다 엔트리급인 70년대 글렌레벳 12년 정도나, 그리고 80년대 스프링뱅크 12년, 그리고 라프로익 10년 같은 것들은 국내 바에서도 마주칠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번외 과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보틀들도 마시기 어려운데 번외 과제까지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클래스의 키워드는 탑티어입니다. 위스키를 마셔볼 돈부터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